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기술이 바로 EUV인데요. EUV 공정에 장비를 공급하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선두인 업체가 우리나라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의 이런 기술력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EUV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고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실리콘을 이렇게 인공 모양으로 길게 원통형으로 만들고 이것을 잘게 잘라서 둥근 원판 모형의 웨이퍼를 만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의 4번 바로 최종 완성된 실리콘 웨이퍼죠. 이게 피자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 이제 토핑을 올려서 잘게 자르면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만들어진 이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란 뜻이 뭐냐면 반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 그리고 반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다. 이래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얇은 산화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리고 그림처럼 자르기 간편하게 셀을 다 나누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가 되는 거죠. 이제 반도체를 완성하는 과정은 빗을 이용해서 아주 세밀하게 각 셀의 산화막에 회로 패턴을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떼내게 되면 반도체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미세한 회로 패턴은 빗으로 새깁니다. 우선 아까 만들어진 이 웨이퍼 그리고 이 산화막 그 위에 빛에 반응하는 감광액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림처럼 마스크를 놓고 중간에 렌즈를 놔서 아주 미세한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그려놓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EUV 공정은 여기서 쓰이는데요. 그림에는 지금 별것도 아닌 이 얼마 복잡하지 않은 회로 패턴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회로 패턴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찍어내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겠죠. 광선을 쏴서 아주 작은 공간에 세밀하게 그려 넣어야 되는데요. 이걸 바로 노광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광 기술은 DUV라고 부르는 딥 울트라 바이올렛 광선으로 쏴서 회로 패턴을 새기는 이런 방식이고요. 브라 아르곤이라는 광선을 쓰고 이게 195나노까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수막을 통과시키게 되면 약 한 135나노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EUV로 갈수록 점점 패턴이 오밀조밀해지고 미세해지죠. EUV는 더 낮은 파장의 광선으로 한 번에 그리는 건데 현재 DUV는 EUV처럼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처럼 여러 겹의 막을 쌓아서 계속 깎아내려가지면 아주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현재는 두 번, 세 번 패턴을 계속 깎아내면서 미세한 선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EUV 방식은 기존 DUV 방식에 비해서 약 14분의 1 수준인 13.5나노미터로 광선을 딱 쏴서 이 복잡한 여러 번의 층을 쌓는 과정 없이 회로 패턴을 한 번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지금 그림처럼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세 번, 네 번 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착하고 그 다음에 식각해서 깎아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걸 전부 생략하고 한 번에 딱 그려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 또 누가 더 미세한 패턴을 7나노, 3나노 이러죠. 누가 더 잘 찍어내느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되는 DUV 기술은 언젠가는 앞으로 EUV 기술로 전부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당장 EUV 기술은 파운드리에서는 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작에 일부 사용을 되고 있고요. 우리 D램에서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에서는 아직 EUV 기술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미래의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PER이 결정되거든요. 아무리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미래의 성장성이 높다고 예상되면 엄청나게 높은 PER을 받습니다.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전체 매출 중에 EUV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아주 낮다고 해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나중에 투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시대에 약간 좀 동떨어진 이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종목을 놓치고 했던 이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죽으나 사나 미래를 보는 거죠. 이제 EUV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아셨을 텐데, 그럼 우선 EUV의 핵심인 이런 노광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네덜란드의 기업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독점 기업이라면 항상 두려운 게 2인자에게 추격당할 일은 없냐, 이게 핵심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DUV라고 하는, 그러니까 EUV가 최신 기술이고 DUV가 현재 쓰이는 이런 기술인데요. DUV에서 경쟁사는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 있습니다. 캐논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통적으로 노광 장비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던 이런 회사였는데 제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EUV 공정 역시 상용화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구 개발을 포기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NIL이라고 불리는 나노 임플란트 리소그래피 기술, 이게 있는데 이건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NIL 방식이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EUV 방식에 비해서 패턴 형성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CPU 및 D램 분야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니콘과 같은 경우 이런 노광장치 부분, 이 사업을 축소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신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EUV 노광 장비는 앞으로도 ASML이 절대적인 독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딱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국산 기업들을 알아볼 건데요. 국산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FST, SNS텍, 동진세미캠 등이 있습니다. 일단 FST와 SNS텍은 EUV용 펠리클을 개발 중이고요. 동진세미캠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은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처럼 펠리클이 없으면 광원을 회로 패턴에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회로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그대로 노출시킬 경우에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뭐 작은 먼지라든가 작은 불순물이 묻게 되면 세정을 계속하는 이런 세정 공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미세하게나마 표면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불량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마스크를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6인치 마스크의 경우에는 한 장당 약 10억 원 수준인데요. 이렇게 비싼 마스크를 몇 번 못 쓰면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먼지덮개인 펠리클을 부착을 하면 마스크의 사용 횟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펠리클을 붙이는 겁니다. 현재는 EUV용 펠리클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양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그림처럼 마스크 위에 바로 회로 패턴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 TSMC에서 습식 세정 공정이 아닌 건식 세정 공정을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건 펠리클이 아직 제대로 양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건식으로 자주 청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펠리클을 쓰게 되면 이런 오염의 노출도 줄이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값비싼 마스크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펠리클이 나온다, 그럼 뭐 지금 TSMC가 개발한 무슨 건식 공정 뭐 이런 거고 나발이고 펠리클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담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TSMC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TSMC 관계자분 계시면 펠리클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건식 세정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펠리클이 나오면 당장 갖다 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펠리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투과도라는 겁니다. 이 투과도가 뭐냐면, 우리가 뭐 거울로 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렌즈로 빛을 쏘게 되면 이 빛은 뭐든 닿거나 투과가 될 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펠리클이 빛을 많이 흡수해서 빛이 통과가 잘 안 된다면 우리가 만든 회로 패턴이 잘 새겨지지 않겠죠. 그래서 투과율이 가장 높을수록 빛이 잘 통과하는 거고, 현재 펠리클 중에서 가장 높은 투과도를 완성시켰다는 기업은 정말 아쉽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바로 네덜란드 기업 ASML입니다. ASML은 기술연구소에 위탁을 맡겨서 펠리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최근 뉴스 보시면 미쓰이 화학의 제조 기술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펠리클을 양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ASML이 가장 양산도 빠르고 투과율도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다음으로 동일한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들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FST와 SNS텍입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허도 출연하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 이 한양대학교 안진호 교수님이 이끄는 이 팀에서 기술 협력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현재 어떤 회사가 펠리클의 완성도가 높고 투과율이 높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채택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뉴스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또 공시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일단 FST가 좀 더 유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SNS텍의 지분을 이렇게 매입하는, 그래서 이 SNS텍의 펠리클이 채택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추측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뻔하죠. 삼성전자의 미래의 기술이 핵심이 될 EUV 관련 장비 및 소재는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ASML이죠. EUV 노광 장비 독점에 EUV 전용 펠리클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치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펠리클 장비 및 소재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ASML이 미쓰이화학과 손잡고 펠리클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독점이 아니면 원벤더 정책을 쓰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소재 장비의 국산화, 이게 거의 뭐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의 미쓰이화학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펠리클보다는 우리나라의 SNS텍이라든가 FST에서 생산하는 펠리클이 개발이 되고 양산이 시작되면 같이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ASML 같은 이런 독점 기업이 아니라면 삼성전자의 소재는 원벤더 정책을 절대 쓰지 않죠.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낮은 단가에 제품을 계약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많이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D램이나 뭐 낸드에 비해서 단위당 수요가 5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펠리클을 만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EUV 관련 장비 또는 이런 소재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순서는 당연히 ASML을 가장 큰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도 상존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두 곳에 분산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ASMR을 가장 많은 포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두 군데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미래에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